회전근개가 파열됐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수술을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힘줄은 자가 회복이 굉장히 어렵고 노화가 진행되는 조직입니다. 아쉽지만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으며 손상이 누적된 정도에 따라서 치료의 목표와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123 스텝업병원 윤지상 원장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팔을 살짝 들어 올리거나 뒤로 돌릴 때 발생하는 가벼운 통증 때문에 오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회전근개가 파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움직이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생활도 그럭저럭 가능한 상태시기 때문이죠. 차라리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하면 억울하진 않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이 무엇인지,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전근개는 어깨관절을 감싸고 있는 힘줄과 근육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자세하게는 견갑하건, 극상건, 극하건, 소원건 네 가지를 묶어 부르는 그룹명이고요. 여기에 손상이 누적되어 끊어지게 되면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힘줄은 자가 회복이 더딘 조직인데요. 회전근개 파열은 힘줄이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서 회복이 더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잘 받더라도 스스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이유는 크게 외상성과 퇴행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외상성 파열입니다. 어깨가 갑자기 힘줄을 버티지 못할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생기는 파열인데요. 예를 들어 운동 혹은 작업 중에 무거운 물건을 확 들어 올렸다든지 운전 중 큰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회전근개가 한순간에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퇴행성 파열입니다. 이건 노화랑 관련이 있는데 회전근개는 자가 회복이 더딘 조직이라 세월과 함께 손상이 흔적으로 남습니다. 반복적으로 팔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달타가 끊어질 수도 있고요. 단순히 나이를 먹으면서 파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즐겨 입던 옷이 어느덧 해지거나 문득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안 보이던 주름이나 잡티가 있는 경우처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엑스레이를 통해서는 뼈의 전반적인 형태와 석회 등을 찾아낼 수는 있지만 힘줄 파열을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부 조직인 회전근개를 관찰하기 위해선 초음파나 MRI 검사가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초음파를 통해서 힘줄의 끊어짐 여부와 염증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MRI 검사를 진행합니다. MRI를 찍게 되면 힘줄의 파열 여부 말고도 파열의 크기, 형태, 주변의 근육 위축 정도까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여부를 판단하거나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회전근개가 파열됐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수술을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줄은 기본적으로 자가 회복이 굉장히 어렵고 노화가 진행되는 조직입니다. 아쉽지만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으며 손상이 누적된 정도에 따라서 치료의 목표와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부분 파열이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 단계의 경우에는 염증을 없애고 힘줄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 집중을 합니다. 주사나 약물, 체외 충격파 치료, 운동 치료 등을 보통 권유드리고요. 하지만 3개월에서 6개월간의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호전이 없다면 더 이상의 치료는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서 구조적인 면을 손봐야 합니다. 이미 완전 파열이 진행된 중간 단계 이후의 경우라면 앞선 수개월의 보존적 치료 없이 수술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수술 후에는 4에서 6주간의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며 동시에 재활 운동도 꾸준히 해주신다면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신 후 보존적 치료가 정확히 무엇인지, 수술은 언제 결정해야 하는지 외에도 궁금한 점이 더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회전근개 봉합술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